수민이 주짓수 하면 죽는다. 체력이 남아나질 않아. 주짓수를 해서 체력이 나는 거죠. 아,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체력이 생기는 거잖아. 네. 원래 뭐든지 고갈되고 나서부터 체력이 차는 거니까. 고갈하다가 죽을걸? 안 돼. 자, 그러면 필수 예제 8번. 동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각함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가계 크기를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 동경을 바라보는 이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타를 우리가 그냥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이 삼각형을 이야기하겠다 이겁니다.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3, 4분면에 이런 각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구만 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서 이 세타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5, 길이로 따지면 12, 길이로 따지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야지만 4분면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3, 4분면에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X좌표와 Y좌표는 이제 좌표를 사용한다. 괜찮죠? X의 길이와 Y의 길이는 좌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알겠죠? 항상 이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5. 탄젠트 세타 5분의 12.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고 탄젠트가 양수니까 3, 4분면이라고 누구나 다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보면서 이 빗변의 길이가 13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보면서 이 길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점의 좌표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점을 지나가는 이 동경에 대한 이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설명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이거 빼면 되겠죠. 괜찮지? 자, 이 뒤에 것도 이제 그냥 사인이랑 탄젠트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괜찮죠? 번분수기 때문에 번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있는 분모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약분이 되고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서 약분을 시키고 그 다음에 12랑 24 약분하고 2랑 12랑 약분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느낌을 살려서 말하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세타가 4분의 3파이예요. 4분의 3파이를 보고 이게 135도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45도 각도로 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루트 2로 크기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변의 길이를 정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지만 우리가 이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이 동경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말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알아서
여기가 45도를 기준으로 2,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니네가 말했니? 그러면 나는 135도라고 받아들일게. 라는 약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얼마지?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라는 걸 확인을 하면 사람들은 이 정보가 없어도 2, 4분면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보면 루트 2가 요 길이를 뜻하는 걸 거고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이 이거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좌표도 바로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를 지나가는 이 직선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라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런데 세타는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5도를 각도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2, 4분면에서 말해주면 이 사람들은 135도를 판단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 단위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인 체크 193번 얼른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은민이한테 니네 나중에 연락해서 몸 관리 잘해 이런 거 좀 해줘.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비비지? 매니악? 그 노래를 들었단 말이야.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있어. 미치겠다. 그 노래 왜 이렇게 중독성 있냐? 며칠 전에는 와이프 노래를 들었는데 아이들 그 노래도 계속 흥얼거리고. 이번 진짜 요즘 아이돌 노래들은 다 흥얼거리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 와이프 그 노래에 우기가 왜 이렇게 이쁘냐. 그거는 뭐 애기들이나 논란이지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논란이야.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뮤직비디오 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매력적이야. 그 춤이.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매력적이더라. 안 들어야지 이것이. 하루 종일 흥얼거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더라. 괜찮습니까, 요거? 좌표로 쓰죠. 자, 사인 세타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 얼마예요? 잠깐만요. 플러스구나.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2분의 1. 자,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합니까? 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얼마야 이거? 분모 루트 3 되나?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1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자, 보세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곱했는데 0보다 크대. 그 말은 얘네 둘이 같은 부호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했는데 0보다 작다라는 건 다른 부호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은 부호고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다른 부호인 건 3, 4분면밖에 없다 이거죠. 3, 4분면에 사인, 코사인은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3, 4분면을 찾아낸다. 이게 답니다. 복잡하지 않죠? 다음 필수 예제 11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경우에는 얘랑 얘랑 없어지는 거지 제곱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얘랑 얘랑 없어지는 대신에 얘가 양수면 그대로 오는데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뭐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같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를 절대값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몇 사분면각이에요? 2사분면각이죠. 9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의 사인값 양수야, 음수야?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다 설명했죠. 자, 필수 예제 12번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2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되냐? 필수 예제 12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분수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 니네가 해야 될 행동은 거의 90% 이상 통분이에요. 아시겠죠? 통분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통분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왜 됐다. 자, 그래서 통분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할 것이고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위에 코사인을 곱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얘는 1 플러스 사인을 제곱하는 거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라 이거죠. 근데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은 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1이니까 2 플러스 2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네가 2로 묶었을 때 이런 상태가 돼서 약분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거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통분하면 뭐 나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다음, 자, 필수 예제 13번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해. 얘를 보고 얘네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각의 위치를 알려줬죠. 4사분면각. 그러면 그림을 그리세요. 4사분면에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4여야만 해요.
이해되죠? 이렇게 생겨야지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4가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얼마예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기준으로 얘를 집어넣고 사인 값을 찾을 수는 있는데, 오케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필수 예제 14번. 자, 필수 예제 14번에서 가게 크기도 알려줬을 텐데. 오케이. 가게 크기가 3, 4분면이죠. 맞습니까?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 사인 세타 대 코사인 세타는 이거 3대 4라고 돼 있으면 4대 3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알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 4K면 코사인 세타는 3K야.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3,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이런 느낌이 되려면 여기가 3K이고 여기가 4K이고 여기가 5K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율이 저게 맞다. 괜찮습니까? 여기가 5K라고 이야기하는 게 싫은 사람은 1이라고 써도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사인. 그러니까 3, 4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둘 다 음수라서 우리는 양수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K가 양수면 되는 거고 K가 음수면 되는 거고 같은 말이니까. 괜찮나? 이렇게 B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얼마야? 3분의 4다.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죠. 이렇게 쓴 사람은 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3, 4.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가 3, 4면 여기가 5일 거고 괜찮습니까? 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말하려면 좌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사인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일 거고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푸는 방법이 뻔해요. 뻔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2번 어떻게 풀으라고? 통분하라고. 통분을 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얘는 1 마이너스 사인이고 1 플러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이 없어져서 2만 남겠죠. 이게 2분의 5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래서 사인이 넘어가면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거든.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신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으니까 4는 5 코사인 제곱 세타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2사분면의 코사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괜찮습니까, 이거? 그래서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2여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좌표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고 탄젠트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이쪽을 보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내가 풀어주는 풀이가 요 밑이랑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알겠죠? 요 밑에 있는 풀이가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다음 필수 예제 15번 별표. 자, 얘는 어려워서 별표가 아니라 그냥 곱셈 공식을 섞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곱셈 공식을 섞고 싶었는데 곱셈 공식을 섞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얘 제곱 말고는 없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거든. 그래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제곱을 해본다.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될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해서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1 플러스 2의 사인 코사인 이게 4분의 1이니까 1 넘어가서 2로 나누게 되면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봤죠? 합, 곱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제곱도 물어보고 세제곱도 물어보고 네제곱도 물어보고 다 물어볼 수 있다.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거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뭐 2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봐도 되고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물어봐도 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물어봐도 되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을 물어봐도 되고 많지. 이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잖아. 이걸 그냥 그렇게 낼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1번 방금 구했지? 여기서.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괜찮나요? 이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랑 같을 것이다. 곱셈 공식이에요. 그죠? 이걸로 2번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양수로 정할 것인가 음수로 정할 것인가를 얘로 알려주는 거겠지. 그래서 사인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 결과값이 양수여야 되겠다. 제곱을 해서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둘 중에 양수를 골라라 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의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게 사인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공식이죠. 괜찮습니까?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제곱하면 사인 4제곱 플러스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4제곱 이걸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을 통째로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사인 4제곱 코사인 4제곱 이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대입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곱셈 공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왠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있어 보여.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 근데 있어 보여. 그래서 이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 밑에 거 중에 하나 좀 풀어봅시다. 204번, 205번 풀어볼까? 오늘은 얘가 반응이 왜 이렇게 느리냐?
열을 받았나? 여기다 이거 좀 따뜻하네. HDMI 케이블을 갖고 와야 되겠다. 와이파이 더럽게 안 먹네 정말. 왜 그래? 얼마 안 썼는데. 싸구려? 발에 치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싸구려도 아닌데, 씨. 나름 돈 주고 산 건데. 요거를 안 쓸 거면은 아예 HDMI 케이블을 갖고 와야 되는데. HDMI 케이블 두꺼워갖고 꼴 보기가 싫은데. 졸려? 졸면 안 돼. 집에 가서 자야지. 내일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축구 보면서 술 마시자 그래가지고 보기로 했는데 내일 저녁부터 얼마나 놀다 갈란가. 축구를 새벽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겠지. 걔네 30살이거든. 그 중에 한 놈이 술 취하면 나보고 형이라 불러. 이 새끼 술 버릇이 이상해. 자, 이거 왜 안 나오냐? 정말. 한 번씩 이러더라. 이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정기적으로 이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HDMI 케이블 내일 갖고 와야 되겠다. 자, 204번. 자,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4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4분의 1일 때 양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1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이라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4분의 1 제곱 16분의 1 마이너스 얘 대입하면 얼마야? 플러스 4, 8,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얘가 30이 될 테니까 3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요거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풀마 4분의 루트 3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각의 위치를 알려줬다. 각의 위치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의 사인값 양수예요, 음수예요? 코사인은?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양수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1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발 정기적으로 이러지 말자 진짜. 나름 비싼 건데. 나름 비싼 거 샀는데 이러지 말자. 여기서 일로 됐다. 자, 205번. 자, 205번 볼게요. 각의 위치가 2사분면입니다. 양변의 탄젠트를 곱할 거야. 양변의 탄젠트를 곱하면 탄젠트 제곱, 탄젠트가 곱해져서 넘어오면 2 탄젠트 되겠지? 그 다음에 1은 0 해서 탄젠트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사분면이기 때문에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값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이거 똑같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겠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니까 5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두 근의 곱이니까 5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한다. 얘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말하는 거고 얘가 25분의 1인 거죠. 얘를 여기다 넣는다. 괜찮습니까? 이거 쉬워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일부러 모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는 문제가 저기 상형로그에서도 있었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두 근으로 하는 뭐 이런 문제. 똑같다. 그지? 다를 게 없어. 문제 내는 패턴은 뻔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문제를 빨리 니네가 예제를 쭉 풀면서
괜찮으면 뒤에 이제 그래프 설명할 겁니다. 괜찮죠? 예제 얼른 쫙 풀어보세요. 예제. 오늘 괜찮으면 뭐 사인, 코사인 뭐 설명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야. 수민아, 안 돼. 안 된다고. 뭐라고? 자전거 그 짧은 순간에? 우와. 어떤 자전거였어? 어? 아, 진짜? 아, 나 어렸을 때 앞바퀴 들고 타는 거 잘했는데.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거든. 그래서 자전거를 손 놓고 집에서 학교까지도 갔어. 이게 속도 조절까지 다 해가면서. 턴도 다 되고, 손 놓고. 아, 그랬어야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두 발로 되어 있는 자전거로 진짜로 깔끔하게 턴 할 줄 알고 되게 잘 탔어.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탔나 싶기도 해. 엄청 빠르게 또 다녔거든.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중학교 가는 그 길이 버스 타고 한 35분, 40분 되는 거리야. 그걸 자전거 타고 가면은 25분 안에 끊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 친구랑 둘이서 막 경쟁적으로. 미친 듯이 밟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잘 탔네. 어떻게 그렇게 탔지? 응.
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그거 했었던 것 때문에 오토바이 탈 때도 손 놓고 타는 연습을 했었어. 오토바이는 타이어도 두껍고 고속으로 달리면 지 혼자 잘 안 넘어지거든. 그래서 손 놓고 타는 거 연습했었는데. 이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덜 위험해, 생각보다. 이상하게만 타지 않으면 좀 덜 위험해. 아, 요즘 계속 또 오토바이 타고 싶어가지고. 큰일이네. 오토바이 많이 위험하잖아요. 이상하게만 안 타면 돼. 옆으로 손 돌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오토바이는 턴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거랑 좀 달라. 방법이 다르거든. 턴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돌면 죽어. 오토바이는 그렇게 돌면 죽어.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간단하게. 오토바이는 고속이잖아? 이게 턴을 하거나 뭘 해도 일단은 저속으로 달리는 게 아니면 일반 도로 달리면 적어도 70km로 달릴 거고 좀 잘 뚫린 길 가면 100몇 킬로 달릴 거 아니야. 그렇게 달릴 때 턴을 하는 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달라. 자전거도 속도가 빨라지면 카운터 스티어링을 꼭 해야 돼. 자전거도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냥 턴하면 죽어. 자전거도 그냥 턴하면 무조건 넘어지거든. 고속으로 달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오토바이가 어떻게 그래야 돼? 이런 느낌이라고 하자. 사람이 이게 핸들이 이거야.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치면 이게 직진하고 있잖아. 직진하다가 내가 일로 가고 싶어. 그렇지? 일로 가고 싶어. 근데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직진하는 오토바이는 직진만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잖아. 그러면 이제 직진하려고 하는 힘이랑 핸들 꺾는 거랑 해서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턴을 하냐면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핸들을 이쪽을 밀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밀어. 반대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면이 이렇게 되잖아. 핸들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하겠지. 이해되지? 여기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토바이가. 근데 관성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힘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각을 잡아서 그 각도로 도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 오토바이, 스포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막 누워서 가잖아. 그런 이유가 내가 넘어지는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거든. 턴하는 각도가. 그래서 그 각도를 내가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밀면 이렇게 넘어지는 이게 흐름이 생긴단 말이야. 이 넘어지는 것도 되게 천천히 넘어져. 앞으로 가는 관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적당한 각도가 나오면 핸들을 정면으로 해서 그 각도로 이렇게 누워서 도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죽어. 그래서 턴이 안 돼. 아예 턴이 안 돼. 고속으로 달릴 때는. 그냥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죽어. 그래서 무조건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돼. 그냥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돌아야 될 각도가 이렇게 돼. 그래서 무조건 벽에 박던지 반대편 차에 박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짧게 돌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 카운터 스티어링은 보통 한 30km만 넘으면 다 돼. 그래서 퀵보드 있잖아. 전동 퀵보드. 이거 최대한 당겼을 때도 카운터 스티어링이 돼. 그래서 턴을 빨리 하고 싶으면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서 돌면 훨씬 더 빨리 이게 확 돌 수 있는 거지. 각도가. 짱깨들 보면은 차들 사이사이를 싹 이렇게 하지. 그게 카운터 스티어링을 이제 섞어서 턴을 하는 거야. 그냥은 그렇게 안 되거든. 핸들이 그 각도로 안 돼. 스포츠 스타일의 오토바이일수록 핸들이 움직이는 각도가 되게 작아. 핸들이 그러니까 스포츠형은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 핸들 움직임이.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움직이거든. 좀 저속으로 달리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좀 더 핸들이 많이 움직여. 하지만 카운터 스티어링을 쳐가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차 사이사이를 다니는 오토바이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살짝 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땡기면서 도는 거야. 부릉 부릉 이런 식으로 선을 하는 거거든 걔네들이. 그래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할 줄 알아야 돼. 자전거를 탈 때도 자전거 속도가 좀 너무 빠른데 하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쳐야 돼. 그냥 턴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천천히 턴이 돼서 어디 처박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두 발로 다니는 오토바이나 이제 뭐 스키, 보드 이런 거 탈 때는 무조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만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피하고 싶잖아? 그럼 그 물건을 절대로 보면 안 돼. 보면은 거기에 무조건 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오토바이가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봐야 그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가. 그래서 보드 탈 때도 내가 나무 사이를 가고 싶은데 나무를 쳐다보면 나무에 쳐박아. 그래서 나무 사이만, 길만 봐야 돼. 길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이 막 보드 탈 때 사람이 저기 넘어져 있거든. 그러면 저 사람을 피하고 싶잖아. 그럼 저 사람을 안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피해야지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저 사람 쪽으로 계속 가. 보는 쪽으로 가거든, 몸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보드 타봤지? 안 타봤나?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보드 타게 되면 절대로 니네가 안 가려고 하는 방향은 쳐다보면 안 돼. 가고자 하는 방향만 쳐다보고 가야 돼. 오토바이도. 이게 카운터 스티어링이 진짜 어렵다. 이게. 핸들을, 그렇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돌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근데 관성 때문에 이렇게 안 돌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다고. 근데 그 넘어지는 각도를 내가 재서 핸들을 정면으로 딱 만들면 그 각도로 이렇게 싹 돌게 되는 거지. 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제대로 해가지고 잘 돌면 기분이 진짜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코너링 많은 데를 가. 일부러 그 코너링의 그 맛을 느끼려고. 그래서 트랙을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트랙 가서 사람이랑 부딪히면 다 완전 뭐라고 해야 돼. 보험 없이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그래서 저기 강원도 쪽에 코너 많은 곳 그런 데 가서 이런 거 연습하는 거지. 그래서 죽는 사람 엄청 많이 나와. 근데 그 코너링 많은 곳에 오토바이만 있는 게 아니라 차들도 같이 다니잖아.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카운터 스티어링을 잘못 치면 이제 코너하는 그 각도가 커지거든. 그때 반대편에 있는 오토바이랑 처박는다거나 반대편에 있는 차랑 처박는다거나 그러면 중앙선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재밌는데. 재밌긴 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안 하면 돼. 그런 거 하려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누우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저기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속초 가고 싶다. 오토바이 타고 속초 간다. 그런 거는 괜찮아. 뭐 특별히 문제 없어. 그냥 길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돼. 응? 출퇴근할 때 그냥 살짝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지. 그 신호등 딱딱 잘 지키고 차 사이사이로 안 지나가고 그러면은 특별히 위험할 일 없어. 이 면허는 뭐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 면허증은 시험은 안 봐도 돼. 대신에 실기는 봐야지. 오토바이 실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렵지. 나 용인 시험장에서 봤는데 내가 시험 칠 때 100명 시험 쳤거든? 3명 붙었어. 당연하지. 나는 한 방에 그냥 오토바이 좀 탈 줄 알지. 그때 자격증을 안 땄어야 됐는데. 타고 나니까 더 타고 싶어가지고, 그죠. 운전면허증 있으면 125cc 이하는 그냥 탈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쿠터 이쁜 것들 있잖아요. 여자들 많이 타는 거. 그런 거는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탈 수 있어. 밑에 있는 풀이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알겠지?
왜? 이거 빼먹고 가서 답이 이상해지는데. 그래프 설명합시다. 풀만 하잖아요, 사실. 계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풀만해요. 자, 154쪽. 이해 못해도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쭉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많죠? 자, 시합시다. 자, 주기함수예요. 주기라는 단어 알잖아. 같은 게 반복되면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게 반복되는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의 x 플러스 3은 fx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6을 집어넣으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어때? F의 1이랑 F4도 같은데 F의 7도 같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면 F의 1이랑 F의 2랑 뭐야 이거? F의 4랑 F의 7이랑 이렇게 같은 거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F의 2랑 F의 5랑 F의 8이랑 이게 F의 3이랑 F의 6이랑 F의 9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내가 지금 자연수만 넣어서 그렇지 자연수가 아닌 걸 집어넣어도 같은 패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X가 30 증가할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을 가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는 F의 13도 괜찮습니까? 분명히 같은 값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가지는지를 앞에 있는 모양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함수에서 이 주기는 보통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일 때랑 4일 때가 같은데 1일 때 7일 때도 같은 거잖아. 그래서 f의 x 플러스 3이랑 fx가 같으면 보통 x 플러스 6도 같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는 f의 10도 같겠지? f의 x 플러스 9도 같아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x가 3만큼 커지면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히 3만큼 커졌을 때 같으면 6이 커져도 같아지는 거고 9가 커져도 같아지는 거고 12가 커져도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3이라는 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 중에 제일 짧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해하면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주기함수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삼각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에서 주기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f의 x 플러스 2는 fx고 fx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런 다음 x가 마이너스 2에서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fx를 그려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판단한다? 주기가 2구나.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제일 짧은 주기를 여기다 써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기가 2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 fx를 그릴 건데 이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x절편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사라지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주기가 2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지. 이게 반복된다는 거야. 요 기호가 이거 하나만 설명해주고 나면 쭉 반복된다는 걸 설명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니네가 계속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나간다.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그려나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주기함수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호가 나오더라도 니네는 이제 이런 그림을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어. 주기가 2인데 fx는 f의 마이너스 x도 같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고 fx는 x는 0에서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니네가 이제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얘는 y축 대칭이다 라는 겁니다. y축 대칭이라는 건 예를 들면서 이런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우리 이거 y축 대칭이지. x가 1일 때의 값이랑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같지. 2일 때의 값이랑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이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같으면 y축 대칭인 거잖아.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다 같으면 우리는 y축 대칭이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이거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니네는 이 기호가 나오면 y축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얘 0부터 1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y축 대칭이라며. 접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뭐야? 주기가 2래. 이 그림을 반복한다. 이해됩니까? 이 그림을 반복한다. 근데 이게 또 이쪽으로 y축 대칭이니까 접히면 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니? 이해됐어? 이게 어떤 문제랑 섞이냐면 이런 식으로 니네가 그림을 그려놓고 지수함수를 지나가게 해놓은 다음에 교점 몇 개 생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3개인 거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5개인 거고 이해되지? 아니면 좀 특별하게 지수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딱 지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니? 뾰족한 이 지점을 지나갈 수도 있겠지. 접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문제랑 섞어서 내기가 좋다는 거죠. 이런 교점을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옛날에 한참 나오다가 요새 안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섞어서 문제를 내려면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문제가 이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번 시간에 0도부터 해서 다 해봤다, 그지?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려봅시다. 자, 크기가 이 정도로 그리면 되겠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나는 Y는 sin X를 구하는 거야. 됐죠? 자,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sin 0? sin 0 얼마예요? 1. 아니, sin 0, 0이죠, 0. 이 점부터 시작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sin 6분의 파이 얼마예요? sin 4분의 파이 2분의 45도니까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루트 3 sin 90도 1 이렇게 이걸 그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일 거고 4분의 파이가 한가운데죠. 그 다음에 여기 6분의 파이 여기에 3분의 파이가 있을 겁니다.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 4분의 3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일 때 1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지. 이 사이의 간격이 되게 점점 좁아져요. 1에서 루트 2까지 가는 그 높이나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 가는 높이나 비교했을 때 루트 2에서 루트 3까지 가는 높이가 더 짧아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6분의 파이를 더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여기를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를 너무 위로 올렸나? 여기 이렇게 해서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 120도 얼마야? 사인 3분의 2파이 120도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30도 여기 60도 그죠? 1대 루트 3대 2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거 이쪽 60도랑 대칭이라 그랬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인 4분의 3파이 2분의 루트 2 이게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5파이 150도
2분의 1이 될 거고. 사인 파이는 0이 될 거다. 괜찮습니까? 이게 대칭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요런 그림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자, 사인 6분의 7파이. 사인 6분의 7파이는 210도입니다. 210도는 여기 30도일 거 아니야, 그지? 210도. 1대 루트 3대 2. 사인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위아래 대칭입니다. 그래서 사인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얼마야? 10파이? 6분의 10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300도입니다. 얼마예요? 얘는 300도니까 이쪽으로 30도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여기 30도, 여기 60도. 1대 루트 3대 2.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사인 6분의 11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이렇게 하면 0이 될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파이를 기준으로 점대칭이에요. 파이를 기준으로 점대칭. 그러니까 사인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호가 바뀌면서. 괜찮아요? 파이를 기준으로 점대칭이 된다는 거. 그리고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좌우 대칭이에요. 대칭을 이룬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이에요. 괜찮습니까? 일단 요게 느껴져야 된다 이거지. 이 그래프의 움직임은 약간 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원처럼. 이해되지? 그래서 이 물결 모양이 한 주기예요, 주기. 그래서 이 다음에 이 파이가 360도잖아. 360도 돌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알죠? 사인 30도 하고 사인 390도 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냐하면 사인
360도에다가 30도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파이를 가고 나면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될 거다. 그래서 이 사인 y는 사인 x의 주기는 2파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값의 변화를 보면 알겠지만 최대가 얼마예요? 아니야. 최대가 1이라. 최소는? 0. 아니야.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아,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를 갖는 기준이 잡혀져 있다. 위아래가 딱 고정되어 있는 물결 모양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모양이 되게 이뻐가지고 공부하기가 좋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7파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원을 그려가지고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6분의 7파이니까 여기 30도 더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래프를 좀 자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인 6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인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 있을 거거든, 6분의 7파이가. 괜찮니? 그러면 이 움직임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점대칭이라 그랬지. 6분의 7파이는 여기 6분의 5파이랑 같을 거야. 근데 6분의 5파이가 이 대칭이잖아. 6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랑 같을 거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6분의 5파이랑 6분의 파이랑 같을 건데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1대 루트 3대 2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그래프를 자주 많이 볼수록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 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반만 기억해도 되고 이 반도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요만큼만이라도 기억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만 알면 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이제 알게 되면 다시 접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에 4분의 7파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2파이지. 4분의 7파이지. 4분의 파이만큼 차이나. 맞아?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면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랑 대칭인 거야. 점대칭. 그럼 4분의 파이일 때 얼마야? 2분의 루트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겠구나.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공률, 여기 공률, 여기 공률, 여기 공률이 다 똑같다라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서 대칭을 이룬다. 선대칭, 점대칭을 이룬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요 정도만 알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알면 얘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 접으면 되는 거고 얘 접으면 되는 거고. 괜찮니? 자, 그러면 sin x는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 최소값 있고 괜찮지?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점대칭이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끝나거든? 그런데 이게 왜 그림이 복잡해지느냐 라는 거야. 자, 그림이 복잡해지는 이유. 먼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그래프는 y는 sin x. 자,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y는 2 sin x. 이렇게. 얘는 어떤 식의 의미냐면 수빈아 이거 봐야 돼. 이거 어떤 식의 의미냐면 이 앞에 있는 이 2가 y 값의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소리냐면 무조건 sin x 값에 2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y는 sin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y랑 sin x랑 같은 거지. 근데 sin x에 2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게 y 값이거든.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물결 모양이. 여기에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된다는 건 위로 2배만큼 솟아오른다는 뜻이지. 밑으로 2배만큼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2가 붙으면 이게 증폭이라는 단어로 판단할 수 있어. 폭의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숫자야, 얘가. 괜찮니? 그래서 앞에 2가 붙으면 2배 증폭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y는 2 sin x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게 증폭이야. 폭을 2배로 늘린 거지. 앞에 있는 숫자는 폭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폭. 앞에 있는 숫자가 3이면 3배 폭을 늘리는 거고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이면 폭을 반으로 줄이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